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의 향기와 이순신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불경 메가시티 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제한 나머지 신구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본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불경 메가시티 조성의 초기 단계로 불경 협력 분야와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 협력 가버넌스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지난 7월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개소하였고 교통, 산업, 인재 양성 등 분야별 대표 사업 발굴과 추진체계 마련 등 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동사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 등 경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규약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의사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규약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고 우리 도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등 경남 전역에 연계한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시군의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 및 통제형 복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타당성 확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정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통영시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통제형 온전한 복원 그리고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의 중단 이후 산발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 관련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사업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 정책의 방향이 과거 유물의 전시 관람 형태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전시 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한산대책교와 관련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한 앞으로의 세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남해안 해안관광벨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한산대책교 건설 등 통영 거제 간 도로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제6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우리 도뿐만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정치권 등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상공이공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애구 등 애구전 지역 어민들만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민 건의로 추진하고 있는 욕지 주변 해역 어민 참여 수용성 제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김 지사의 거리에 따라 현재 섬 가꾸기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섬 전담부서 설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9년 5월 선발전 전담 TF를 신설을 시작으로 전년도 1월 선발전 담당을 개편하였고 올해 1월 조직 개편 시 섬어촌 발전과를 신설하여 섬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섬각고기 주인단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을 운영해 본 후 선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 진단하여 섬각고기 주인단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통영경 남해안에서 발생하였던 이상 고수원으로 인한 어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원 등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를 잘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수원 대응 계획을 잘 마련하여 어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특히나 통영은 문학,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통영 오광대나 성전무, 남해안 배숭 등과 같은 민속예술의 보고와도 같은 곳이어서 엘리트 예술 교육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정말 통영의 빛깔에 부합하는 예술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전국에서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경남 통영 캠퍼스에 있습니다. 경남 통영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은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명이 경남 지역 학생이고 그 중에 3명이 통영 지역의 학생입니다. 이 영재교육원이 통영에 있다는 것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술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운구 내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순호 도의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마창대교와 관련된 최초의 실시 협약이 있었죠. 예. 그 실시 협약과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당시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의회 동의사항이라 보는 것이고 지평부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해석 권한이 있어요? 법령이라는 게 저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사업 의회의 권한이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라는 게 법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서류죠. 그렇잖아요. 서류면 여기에 88조의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공개하는 게 저는 맞아요. 이것을 공개를 안 하면 의회에서 도대체 뭘 보고 심의를 하고 뭘 보고 감독을 하고 뭘 보고 견제를 하죠?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40조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예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가 2008년도 개통되고 나서 이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MRG 때 850억하고 재고자 이후에 129억 해서 979억입니다. 경남도가 통행료 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인상을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 부담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이 하죠. 그러면 통행료 곱하기 소형 정출했을 때 연간 통행료 곱하기 거의 500원 정도를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나올 건데 또 8년 후에 또 500원을 더 인상해야 되죠. 예. 만약 안 해주면 또 보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 생각이에요? 일단 탄력요금제하고 자금 재조달하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재정 부담도 줄게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자가 맥커리하고 답이 하나인데
돈도 세상에 맥커리하고 다비앤한테 빌려와요. 후순위를 1580억을. 그것도 금리를 11.38%나 주고. 농협에서는 지금 3.42%로 대출을 해온다니까요. 이 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출자자와 금융을 빌려주는 자금 대여자가 동일하다는, 소위 말하면 이익공동체 내지는 경제공동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국 출자자와 돈을 대여하는 대여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이익 못 내더라도 영업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법인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가 셀프 대출해서 이자를 많이 줘서 내가 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재구조화는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이거는 공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조가 잘못됐으면 구조 획파해야 되죠. 구조 개선을 요구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요구한다 봐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최종의 카드, 공익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쌓아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오늘부터라도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 재구조와 자금 재조달 계속 요구하세요. 하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니까. 그래야 경기도에서 9월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었던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건설 투자자가 재무적 수요로 바뀔 때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자본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봤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있지만 의원님들 생각한 만큼 저희도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적게 가게끔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해지하고 1,900을 물고 나면 4,900억 정도의 패닉이 생기면 패닉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방향은 공익처분 방향으로 세우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권한대행이 아닌 정말 도지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한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법령과 또 계약에 의해서 기존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철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구해서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조달의 재조달은 힘듭니다. 새벽에 아마 10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침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을 선언을 했고 10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판결이 있다 하니 그 판결의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남도도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상과 손해배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형량을 해서 이 부분 의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 자연 속에서 산상과 항로화로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함양 출신 국민의힘 김재용 의원입니다. 지방도 제1023호선 미개통 구간 학포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내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공원에서 이미 도로를 포장해서 제한적인 이동수단을 통해 환경 파괴 없이 관광객의 수월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지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방도 전공 23호선 도로개설 사업 시행 방안 검토 영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리산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가 40% 정도 포함되어 환경보전 가치가 높아 지방도 사업 시행보다는 탐방로 및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 상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 쪽 비포장 구간 5.8km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포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 보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야 고분군계의 유적지 등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조합적인 발굴 및 연구를 부탁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해유적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을 하면서 유물 성격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적 균형도 고려해서 분야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야의 것으로 확인된 유적 중에서도 아직 단 한 차례의 학술조사도 실시하지 못한 유적이 약 70%에 이르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유적은 아무래도 연구조사의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전 유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초조사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산삼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산삼박물관이 함양은 물론 경남의 산산 재배의 중심 기관이 되어 함양과 경남 지역의 산삼 브랜드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인의 제안을 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단위의 전문 박물관이 우리 도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함양군 소유로서 매년 축제 개최 등에 활용될 산삼 주제관을 도립박물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남 한방 항로화 연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삼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제품 개발을 해서 산삼도 홍삼처럼 대중화하는 등 우리도 항로화 산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역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개통 도로를 따라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해당 구간을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역사문화 트레킹 코스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로부서에서 추진한 지방도 1023호선 도로 개설 사업 시행 방안 검토 용역 결과인 탐방로 및 현재 상태 유지 의견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환경부와 함양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탐방로로서의 활용 방안 가치 및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 트레킹 코스 정비 등을 협의해 나가고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야 유적과 별개로 등부사에 대한 연구와 발굴 역시 지리산 문화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리산 문화의 조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함양군과 협의해서 먼저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